견과류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죠? 그런데 혈관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고 속이 답답해지고 잠까지 뒤틀리는 분들. 그 이유 여러분이 먹는 견과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아서 먹는 그 한 줌이 지금 몸에서 톡처럼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결코 낮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견과류 속 기름은 아주 빨리 변질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을 거라 믿지만 겉만 멀쩡한 톡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양을 먹어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과 혈관을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으니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반복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견과류는 정말 약일까? 아니면 이미 도구로 변한 걸 모르고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견과류는 정확히 알고 먹으면 뇌와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몸이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늘 당연하다고 믿어온 견과류 상식을 완전히 다시 정리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바꿀 전환점이 될 이야기입니다. 몸은 지금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봄빛 건강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견과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하지만 정작 왜 좋은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작고 단단하니까 영양이 많겠지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견과류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 하나의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것을 담아둡니다. 생명 에너지를 최대한 고농축으로 압축해서 말이죠. 우리가 먹는 견과류는 바로 이 농축된 생명 에너지입니다. 하나한 알이 식물의 미래이자 우리 몸을 채우는 귀한 영양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지방의 질입니다. 지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견과류 속 지방은 다릅니다. 대부분이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혈관의 탄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이 흔들리고 하루 컨디션이 들쭉날쭉해집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마치 오래된 문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식이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력 감소와 장 건강. 견과류는 이 둘을 동시에 챙겨줍니다. 작은 한 줌 속 단백질은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장의 리듬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는 녹처럼 산화가 쌓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흔들립니다. 견과류 속 항산화 성분은 이 부담을 줄여주고 뇌가 늙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결국 견과류가 좋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씨앗 하나에 담긴 생명의 원리가 우리 몸에도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그 한 줌이 뇌와 혈관이 오래 버티는 힘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견과류는 양보다 방식이 중요하고 종류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견과류는 그저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견과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뇌세포를 지키고 어떤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키며 또 어떤 견과류는 잠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트에 가면 수십 종류의 견과류가 있지만 정작 내 몸에 맞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믹스넛 한 봉지를 집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선택할 때는 맛보다 기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4가지 견과류는 의학적인 근거가 분명하고 실제 임상에서도 꾸준히 효과가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다시 균형을 찾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를 보면 뇌와 닮았다며 웃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두에는 뇌를 구성하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오메가 지방의 한 종류인 좋은 지방이 신경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유지해 주어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인지 기능이 더 좋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머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깜빡거림이 잦으신가요? 호두는 마치 말라있던 나무에 물을 다시 채워주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하루 반줌 대략 7개에서 8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오는 것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밥을 먹고 나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몬드는 이런 변화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밥, 빵, 면을 즐겨 드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뇌세포의 산화를 줄여줍니다. 다만 하루 15알에서 20알이면 충분합니다.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나 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견과류의 진가는 저녁에 나타납니다. 요즘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깊게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현상이 생깁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자연 성분의 수면 호르몬이 견과류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20알에서 30알 정도만 챙겨 먹어도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이 과정이 원활하도록 돕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마지막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영양면에서는 완전히 반전인 견과류입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 건강과 면역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브라질 너트는 하루 한 알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딱 한 알. 이게 전부입니다. 단 많이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셀레늄은 모자라도 문제지만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 한 알에서 2알이 안전한 기준입니다. 좋다고 해서 5알, 10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마치 서로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4명의 전문가처럼 각자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호두는 뇌를, 아몬드는 혈당을, 피스타치오는 수면을, 브라질 너트는 면역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먹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몸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변화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과 대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견과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는 분명 좋은 점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른 채 매일 습관처럼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가장 익숙한 땅콩입니다. TV 보면서 까먹던 그 땅콩, 맥주 안주로 즐기던 그 땅콩 말입니다. 그런데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이 환경이 문제입니다. 땅속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톡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강력한 독성 물질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냄새도 거의 없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마트에서 쉽게 사는 조미 땅콩들, 소금에 절이고 설탕 입히고 버터로 튀긴 그 제품들은 혈당을 흔들고 혈관 염증을 높여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죠? 그런데 캐슈넛은 견과류 중에서도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캐슈넛을 많이 먹으면 금방 피로감이 오거나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적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부드러워서 과식하기 쉽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알, 2알이 어느새 한 줌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몇 알만 먹어도 고급스럽고 맛있죠. 하지만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끄떡없으셨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나이가 들면 소화 속도와 담즙 분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런 고지방 견과류는 속이 더부룩해지고 체중이 서서히 증가하며 혈중 지방 수치가 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 피로감이나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잦다면 마카다미아 섭취 습관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과류가 문제라고 해서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익숙하고 맛이 좋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먹기 쉽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결국 위험을 만드는 것은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살피지 않은 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힘은 음식 자체보다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맞고 어떤 것은 조절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순간부터 식습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주의만 더해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먹으면 그 좋은 성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먹는데 속이 왜 불편할까요? 좋다길래 매일 먹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실수는 대용량으로 사서 몇 달씩 두는 보관 습관입니다. 대형마트 갈 때마다 킬로 단위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가격도 저렴하고 한 번 사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견과류는 단단해 보여도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이 쉽게 변질됩니다. 오래된 견과류는 겉은 멀쩡해도 영양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름이 산패된 나쁜 기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껍질 없는 견과류를 투명한 병에 넣어 빛과 공기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예쁜 유리병에 담아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기는 좋지만 이런 보관 방식은 변질 속도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이미 잘라놓은 형태라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 드라마를 보다가 혹은 손주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어느새 손이 견과류 통 속을 헤집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한 알 두 알이 어느새 한 줌, 두 줌이 되고 견과류는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한 줌이면 충분한데 무심코 먹다 보면 두 줌, 세 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위장은 무거워지고 체중은 서서히 증가하며 혈중 지방 수치까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코팅 견과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허니버터 아몬드, 와사비 아몬드, 마늘맛, 땅콩. 맛있죠? 하지만 소금, 설탕, 버터, 꿀이 더해진 견과류는 사실 건강식이 아니라 간식입니다. 혈당과 혈압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실수는 오래된 견과류를 아깝다는 이유로 끝까지 먹는 습관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그 견과류 통. 아직 먹을 만한데 하며 한 번 더 집어 드신 적 있으시죠? 견과류는 변질되면 톡소가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식품입니다. 아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괜찮겠지가 결국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견과류의 좋은 점을 반 이상 지워버리고 때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대부분은 견과류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사용법에서 시작됩니다. 견과류는 올바르게 먹으면 뇌와 혈관, 장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보관, 섭취량, 형태, 신선도 같은 작은 차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만 바로잡아도 견과류가 가진 본래의 힘을 훨씬 깊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을 잘못 조절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열량이 높고 영양이 농축된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적정량을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에 따라 혈당, 소화, 컨디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두는 하루 반쪽 기준 7개에서 8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게 전부야 싶을 정도로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양이 우리 몸에는 딱 맞는 양입니다.
이 이상 먹는다고 뇌에 더 좋지는 않으며 과잉 섭취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15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봉지를 사면 보통 몇백 그램이 들어있죠. 그런데 하루 적정량은 고작 15알에서 20알입니다. 식후에 천천히 씹어 먹으면 혈당 상승을 부드럽게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봉지 다 먹으시면 안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숙면을 돕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20알에서 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과하게 먹으면 열량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 하루 한 알, 많아도 2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바닥에 딱 한 알. 이게 전부입니다. 좋다고 해서 5알, 10알 드시면 안 됩니다.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넘기면 오히려 피로감이나 속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캐슈넛, 마카다미아처럼 주의가 필요한 종류는 매일이 아니라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견과류마다 적정량이 다르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좋은 성분이 부담으로 바뀌고 부족하게 먹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견과류의 가치는 양을 지키는 순간부터 비로소 발휘됩니다. 각 견과류의 특징에 맞는 양을 정확하게 지키면 견과류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루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영양원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양을 올바르게 지키는 이 단순한 원칙이 견과류를 정말 건강한 음식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먹는 습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속을 불편하게 하고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공식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하루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본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2주 안에 먹을 양만 산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갈 때마다 킬로 단위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대용량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변질 위험이 훨씬 큽니다. 2주치만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밀폐 보관과 냉장 보관입니다. 식탁이 예쁜 유리병에 담아두지 마시고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빛과 산소에 노출된 견과류는 빠르게 산패합니다. 낮은 온도와 밀폐 상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공식은 강한 열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다고 프라이팬에 볶거나 기름을 두르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볶거나 기름을 두르면 좋은 성분이 손상되고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약한 불에 살짝만 데우세요. 네 번째는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섞어 먹지 않기입니다. 믹스넛 한 봉지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견과류마다 적정량이 다르기 때문에 무심코 과섭취하기 쉬운 믹스넛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씩 정량을 지켜 드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복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견과류 한 움큼 드시는 분들 계신데 공복 상태에서 많은 양을 먹으면 속이 답답해지고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나 간식으로 조금씩 드세요. 여섯 번째는 치아 상태에 맞게 형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가 약해서 견과류 먹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억지로 씹기보다는 분쇄된 형태나 익힌 형태를 선택해도 영양은 충분합니다. 건강은 참는 게 아닙니다. 일곱 번째 공식은 하루 리듬에 맞춰 먹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낮에, 피스타치오는 저녁에, 브라질 너트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어렵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견과류를 그냥 간식으로 만들지 몸을 관리하는 도구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매우 민감한 식품이며 제대로 다뤄야 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한 공식들을 지키면 견과류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도움을 주는 식품이 됩니다. 복잡한 건강법보다 더 효과적인 비결은 작은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고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견과류를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그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 7가지 공식이 앞으로의 식습관을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견과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처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몸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의 균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뇌와 혈관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요즘 몸이 가벼워졌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 속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깨달음은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늦은 것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름을 넣어주면 굳어가던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오면 뇌의 피로가 조금씩 걷히며 숙면을 돕는 영양이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의 선명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우리가 해주는 만큼 반응하고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누가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견과류만이 아니라 건강 전체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 작은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의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비춰주는 작은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오늘의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법. 그 첫걸음을 견과류가 조용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견과류 하나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비로소 약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건강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면서도 섬세해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견과류는 이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을 정확히 지키는 습관, 신선하게 먹기 위한 보관법, 내 몸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지혜.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 뒤에 몸이 달라지고 1년 뒤에 건강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어떤 음식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음식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으며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분명하게 보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었다면 이미 첫걸음은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식탁 위의 견과류를 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건 내 몸에 어떤 도움이 될까? 혹은 부담이 될까? 이 질문 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바꿔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으며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분명하게 보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견과류를 어떻게 드셔왔는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은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